I'm here breaking my neck, looking over my shoulder. Stepped into your skin, got me tripping over myself. Figured I would say something, passing the time. If you come on over here, we could be on the same side. Same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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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e side. On the same side. On the same side. 지금 본 영상은 알파7 마크3와 알파7S 마크3의 1224 G마스터 렌즈와 85.8 렌즈 조합으로 촬영됐는데요. 촬영 포맷은 알파7 마크3의 경우 4K 24프레임레이트의 H.264 420 8비트 롱 GOP, 커스텀 HLG 3 감마의 색공간은 렉 709로, 알파7S 마크3는 4K 60프레임레이트와 120프레임레이트의 H.265 422 10비트 롱 GOP, S로그 3 감마의 색공간은 S게마3 시네입니다. 그리고 알파7S 마크3는 렌탈숍에서 대여를 했습니다. 저는 인물 촬영을 주로 하기 때문에 2405G 렌즈와 같은 줌 렌즈를 애용하는데요. 패션 필름처럼 역동적이고 멋진 이미지가 필요할 때는 광각 줌 렌즈 1635 짜이스 렌즈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 모델 촬영 전까지는 1224 G마스터 렌즈와 같은 초광각 줌 렌즈를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인물 촬영을 할 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먼저 20.8 G 렌즈의 리뷰 영상에서 초점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원근감이 강조된다고 했었죠. 카메라를 조금만 움직여도 영상에서는 훅 움직이게 보입니다. 초점거리 12mm일 때는 원근감이 훨씬 더 강조되겠죠. 몇 발자국 걸으며 짐볼 촬영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이렇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카메라를 30에서 50cm 정도 움직인 게 전부예요. 초점거리 12mm일 때 화각이 무려 122도나 돼서 거의 이 정도 찍히는 셈입니다. 덕분에 좁은 곳은 넓게, 넓은 곳은 더 넓게 보여주죠. 여기에 원근감까지 강조되니까 화면의 중심부보다는 주변부가, 전경보다는 후경의 움직임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보이게 됩니다. 초점거리가 각각 12mm, 24mm예요. 화면의 중심부와 주변부, 전경과 후경의 움직임을 비교해보세요. 차이가 확연하죠? 초점거리 12mm, 1224 G마스터 렌즈를 선택하게 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광각에서는 초점거리 1mm의 차이가 제법 크거든요. 배경 흐림 효과 덕분에 피사체를 선택과 집중케 하는 망원 렌즈에 비해 광각 렌즈는 보여줄 피사체가 너무 많아요. 지금 보는 것처럼 주 피사체인 모델을 중심으로 주변의 수많은 피사체들이 충분히 묘사되도록 해석력이 담보돼야 하는데 1224 G마스터 렌즈는 고급 렌즈군을 사용해서 화면의 중심부는 물론이고 주변부까지 상당히 뛰어난 해석력을 보여줍니다. 1224 G마스터 렌즈는 f2.8의 고정절이기입니다. 초광각 렌즈일수록 초점이 맺히는 범위인 피사기 심도가 깊어지게 되어 초점이 살짝 어긋나더라도 크게 티가 나지 않거든요. 하지만 조리개를 f2.8로 최대 개방을 하고 피사체 가까이 촬영을 하게 되면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1224 G마스터 렌즈의 최단 촬영 거리가 28cm로서 초점거리 12mm의 초광각이더라도 배경 흐림 효과가 제법 나타납니다. 다만 원근감이 강조되는 광각 렌즈 특성상 인체 비율이 왜곡돼 보이니까 얼굴 클로즈업 촬영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지금처럼 인물의 얼굴이 오이처럼 보이게 되면 모델도 울고 광고주도 울거든요. 같은 화각이더라도 광각일수록 또 촬영거리가 가까울수록 원근 왜곡이 두드러져 얼굴이 위아래로 더 길어 보이게 됩니다. 물론 초광각 렌즈의 주된 용도가 인물의 클로즈업 촬영은 아니지만 때때로 클로즈업 촬영에도 활용될 수 있으니까 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최근 개방된 홍제유연이란 곳인데요. 빛을 주제로 여러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된 공간입니다. 저조도 촬영 환경이라서 노이즈 억제력이 뛰어난 알파7S 마크3의 1224 G마스터 렌즈 조합으로 촬영했어요. 이럴 때 f2.8의 고정 조리개가 노이즈를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슬로우 모션을 염두하고 4K 60프레임 촬영을 위해 f2.8 125분의 1초 ISO는 25600으로 설정했어요. 조리개 수치가 F4였다면 ISO 51200이 됐겠죠. 사실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는 로그 촬영을 하지 않지만 α7S 마크3가 10비트 로그를 지원해서 일부러 S로그3 감마로 촬영했습니다. ISO 25600인데도 안부 노이즈가 지저분하게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기대했던 대로 노이즈 억제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된 푸티지를 컬러 그레이딩하면 밴딩 노이즈가 나타날 확률이 높은데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초광각 렌즈는 좁은 곳은 넓게 보여줍니다. 그럼 넓은 곳은 넓음을 넘어 아주 광활하게 보여주죠. 짐벌을 눈높이보다 50cm 정도 높였을 뿐인데 마치 조공 비행을 하는 드론으로 촬영된 것 같은, 마치 와이어캠으로 촬영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초광각의 매력이죠. 배럴 디스토션은 광각 렌즈의 대표적인 왜곡으로 이미지의 수평과 수직이 곧지 못하고 마치 술통 모양으로 둥글게 보이는 왜곡입니다. 1224 G마스터 렌즈에는 여러 개의 고급 저분산 렌즈가 사용되어 배럴 디스토션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데요. 초점거리 12mm의 초광각으로 촬영했을 때 특히 수직 부분에는 배럴 디스토션이 눈에 잘 띄지 않아요. 하지만 수평 부분에는 작게나마 남아있어서 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초점거리 12mm의 초광각에서 이 정도의 왜곡 억제력이라면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1224 G마스터 렌즈에는 나노 AR2 코팅이 적용돼서 플레어도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플레어 확인을 위해 역광 촬영을 했는데요. 그런데 보다시피 플레어가 요게 전부예요. 진짜 놀라운 억제력입니다. 플레어라고 하면 보통 이런 느낌이죠. 사실 인물 촬영에서는 플레어로 무드를 연출할 수 있어서 나쁘진 않지만 자연 풍경, 건축물, 특히 타임랩스 촬영에서는 자칫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어서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케를 알아보죠. 1224 G마스터 렌즈에는 렌즈 표면이 정밀하게 가공된 XA 렌즈가 사용돼서 연사큰이 최소화된, 그러니까 양파링이 없는 보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초점거리 12mm의 보케를 볼까요? 5배 확대됐고요. 광각단의 보케다 보니 망원단의 보케처럼 외곽선이 뚜렷하진 않지만 양파링 보케가 아닌 것은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초점거리 24mm의 보케를 보죠. 이것도 5배 확대했어요. 마찬가지로 양파링이 없는 깨끗한 보케입니다. 1224 G마스터 렌즈로 모델 촬영을 하면서 초점거리 12mm의 새로운 매력을 알게 됐습니다. 기존에 사용 중인 1635 짜이스 렌즈로는 흉내내기 어려운 다이나믹하면서도 광활한 촬영이 가능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24 G마스터 렌즈를 영상 촬영에만 사용한다면, 그것도 인물 촬영 위주라면 1224 G마스터 렌즈는 너무나 아까운 렌즈입니다. 출시가 399만 9천원에 이 비싸고 좋은 렌즈를 시천말로 뽕을 뽑으려면 영상은 물론이고 별 사진과 같은 천체, 자연 풍경, 그리고 건축물 등 사진 촬영에도 적극 이용해야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됐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